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두일입니다. 저는 중국에 건너온 지 대략 한 15년 정도 되었고, 게임 중심의 IP 비즈니스와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전 세계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드물지만 있긴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발발하기 시작했던 1월달, 그러니까 춘절 직전부터 대략 한 달에서 6주 정도는 아예 집 밖을 나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중국 게임 시장의 전체적인 산업의 매출은 대단히 큰 규모로 늘었습니다. 1분기 중국 게임 시장의 매출이 732억 위안, 대략 한국 돈으로 12조 8천억 정도의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2019년 4분기 대비 약 25.2% 정도의 성장을 한 것인데, 모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직 게임 산업만 전분기 대비 25% 이상의 고성장을 한 것입니다. 업계 1위 텐센트의 경우는 게임 매출만 놓고 봤을 때 대략 373억 위안, 373억 위안으로 전년 분기 대비 약 31% 매출이 증가했고요. 업계 2위인 네디즈의 경우는 119억 위안으로 35.5%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위 텐센트의 전체 게임 시장 점유율이 무려 51%나 되고 2위 네디즈의 점유율이 16.25%인 겁니다. 즉 시장 전체의 파이는 늘었는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의 편중 현상이 대단히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텐센트 게임 실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왕자영효라는 게임입니다. 왕자영효. 이 게임은 지금 전 세계 게임 역사상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매출이 92억 위안이었고, 이벤트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설날 첫날 매출이 하루에 20억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장의 전체 매출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이 다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중국 게임 시장 전반에서 상황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신작이 거의 나오지가 못했고, 기존 게임들, 그 중에서도 주로 대기업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죠. 2020년에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게임 회사로 꼽히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바이트댄스. 이 회사가 지금 게임 시장에 올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텐센트를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한 회사이고 굉장히 막대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현재 원피스 IP를 가지고 2개의 게임을 개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SLG 게임, 그 다음에 MMORPG, 그 다음에 모바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올해 출시해서 텐센트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현재 출사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요약을 하면 시장의 파이는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커졌으나, 그것을 상위권 몇몇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가 된 것은 산업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게임 시장의 판호는 전반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외자, 내자, 한국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게임 판호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전 총국이라는 곳에서 판호를 발급해줬는데, 이게 선전부로 이관이 된 이후부터 판호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급된 판호의 총 개수는 총
446개입니다. 월 평균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게임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매출이 13조가 넘는 시장의 사이즈로 봤을 때 신규로 판호 발급이 월 100개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심사를 대단히 꼼꼼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를 대단히 꼼꼼히 하면서 판호에 대한 리젝률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판호를 하나 발급받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한국 돈으로 최소 500만 원 정도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 뭐 큰 회사들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작은 회사들, 중소회사나 인디 개발사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발급도 적게 해주는데 심사는 꼼꼼히 해서 리젝률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판호에 대한 발급률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중국 게임 시장의 새로운 신데렐라 중소기업의 회사들 어쨌든 성장 구조를 굉장히 억압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만 더 살을 찌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문제는 중국에 있는 업계에서도, 업계나 유저들한테도 굉장히 큰 반발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판호가 없이 서비스가 되는 것을 허락하던 애플 앱스토어, 그 다음에 3자 마켓, 조금 작은 규모의 3자 마켓에서의 서비스 되는 것들도 이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게이머들의 상황은 할 게임이 없으니 기존에 나와 있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결제를 하는 것이다. 뭐 맨날 그 이벤트에 낚이면서도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짜증이 난다. 뭐 그렇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가? 네, 해외 게임에 대한 수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 하시는 스팀 게임의 경우 중국 게임 유저들의 접속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배틀그라운드 그 PC 버전이 한참 스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을 때 접속자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중국발 IP로 접속을 했다라는 어쨌든 뭐 이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 중국인들이 VPN을 통하든 아니 뭐 다른 방식을 통하든 해외 게임에 대한 접속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떠냐? 네, 해외에 있는 서버를 통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얼마 전에 발표가 나서 이제 큰 화제가 됐죠. 동물의 숲을 이제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제 아예 그냥 뭐 모든 해외 서버를 다 중국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막아버리면 중국 게임 유저들은 포기하고 그냥 뭐 말아버릴까요? 아닙니다. 이게 신규 게임, 새로운 게임을 맛보고 어떤 하드코어한 게임 유저일수록 그런 어쨌든 새로운 장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 늘 새로운 게임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막을수록 더 해외에 있는 게임들을 접속을 하려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갖고 실제 재미를 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때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가 났던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퍼블리셔와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그 게임을 대만, 홍콩, 마카오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에서 직접 대륙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즉 관련 서버를 그쪽에 두고 이 대륙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우회 루트를 만들어준 거죠. 결제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뭐 중국의 다양한 결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줬고요. 네, 그 결과 그 현재 중국인들은 도리어 그 퍼블리셔가 막바지에 했던 때보다 더 좋은 매출들이 나오고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런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뭐 상장사한테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괜히 또 서비스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슈가 되면 곤란하니까. 하지만 뭐 규모가 작은 뭐 중소개발사 혹은 뭐 인디 게임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줄 모르고 했다. 뭐 중국이 늘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의외로 괜찮게 또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에게 길이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